사람도 기분이 안 좋거나 예민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환경이 바뀌거나 낯선 소리가 들린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사람처럼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집사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탱이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료를 안 먹고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 환경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집안 대청소를 하기도 했고 갑자기 확 더워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 탱이의 작은 행동 변화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일 수 있는 행동 신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만, 고양이 행동은 성격이나 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릴 얘기를 듣고 단정 짓기보다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그루밍과 스크래칭입니다. 고양이가 그루밍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스크래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평소보다 한 부위만 계속 핥아서 털이 빠진다거나 피부가 빨갛게 보일 정도로 핥는다거나 갑자기 스크래쳐가 아니라 벽지, 소파, 침대, 커튼만 미친 듯이 긁기 시작한다면 이건 분명히 즐기는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단 걸 계속 먹거나 괜히 핸드폰만 계속 보잖아요. 고양이에게는 그게 그루밍이거나 스크래칭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또 긁어?가 아니라 얘가 왜 갑자기 여기만 긁지? 이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과도한 그루밍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심해지면 수의사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잠만 자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잠이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고양이는 하루 종일 자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와 달라진 게 있느냐입니다. 평소에는 장난감만 흔들어도 눈이 반짝이던 아이가 갑자기 반응이 없고 좋아하던 간식에도 시큰둥하고 계속 구석에서 누워만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신호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아픈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티가 났을 때는 이미 꽤 불편한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무기력, 식욕 감소, 숨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변화가 같이 보인다면 내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병원 방문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작고 소소한 긴장 신호입니다. 이건 초보 집사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고양이가 갑자기 입맛을 다시거나 코 주변을 핥거나 발바닥이 축축해지거나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갔을 때 이동장 바닥면이 축축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긴장했을 때 나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가 너무 작고 소소하다는 겁니다. 하악질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싫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스트레스 신호는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모습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고양이가 평소에는 어떻게 걷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노는지 알아야 달라졌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숨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숨는 걸 좋아합니다. 박스, 장롱, 침대 및 소파 뒤 이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평소보다 숨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불로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참고 있는 것 같다면 이건 꽤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불편하거나 무서울 때 나 좀 도와줘 라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사 입장에서는 조용하니 자나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억지로 끌어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안전한 숨숨집을 만들어주고 물과 밥, 화장실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두고 천천히 나올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집냥이에게는 숨을 곳과 높은 휴식 공간, 물, 밥, 화장실, 스크래처 같은 용품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변 실수입니다. 이건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화장실을 잘 쓰던 아이인데 갑자기 침대, 이불, 러그, 현관, 구석진 곳에 실수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안 놀아줬다고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는 복수하거나 심술 부리려고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안하거나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영역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 새로운 가족 구성원, 새로운 고양이, 화장실 위치 변경, 모래 변경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집 전체가 낯설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배변 실수는 행동 문제처럼 보여도 의학적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수의대에서도 고양이의 집안 배변 문제는 흔한 행동 문제이지만 원인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장실 실수가 생겼다면 혼내기 전에 화장실의 모래, 위치, 청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 신호를 봤을 때 집사는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고양이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일관되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물어도 웃고 내일은 갑자기 혼내면 고양이는 헷갈립니다. 혼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행동에는 반응을 줄이고 원하는 행동에는 바로 보상을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긁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올라갈 수 있는 곳, 사냥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고양이가 불편하지 않게 환경을 먼저 바꿔주는 것. 이게 집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이 하나라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우리 고양이는 불행한가 봐 하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고 갑자기 심해지고 평소와 다르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티를 잘 내지 않아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말하는 동물입니다. 그루밍으로 말하고, 스크래칭으로 말하고, 울음으로 말하고, 숨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집사가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겁니다. 아, 또 왜 이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럴까? 어디가 불편한가?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게 고양이에게는 아주 큰 안정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 초보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화장실 위치와 모래 선택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